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갑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잠깐 왜 준비해 잠깐만요. 주세요. 개입하지 잠깐 마세요. 준비해 이것도 갑질입니다. 그 발언 예. 취소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마이크 꺼주세요.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자,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뇨.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이죠. 취소하세요.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발언 시간 드린다니까요.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앙지검하는 날이지 어디? 발언 시간 보장합니다. 사과하시고 정리하세요 빨리. 그 발언 취소하세요. 제가 사과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자, 제 발언만 나가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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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불법 주권이다 포기하세요. 대통령 불법 주권이다. 수사도 안 받고 말이야.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 취소하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정상적인 발언을 갖다 왜 취소를 합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갑질한 적 없어요. 위원장의 겁박으로 송석준이가 발언을 취소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취소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국회를 보겠습니까? 스스로 사과할 분이 누구예요? 취소한 사람은 제가. 자, 발언 취소하세요. 위원장의 갑질 그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님, 어제 감사반장하면서 갑질하셨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유상범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유상범 간사님, 어제 감사반장하면서 갑질하셨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유상범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승원 간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비교적 처음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한 것이 송석준 의원님이고 거기에 많은 경고를 받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다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자,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과 송석준 의원님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을 갑자기 간사에게 합의로 떠넘겨서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속기록에서 그 단어 갑질과 관련된 송석준 의원의 발언 내용 그리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발언 내용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걸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하셨고 송석준 의원께서도 이 부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것이 과거에는요 그냥 쉽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안 통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힘을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나의 어떤 의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 들어서 21대도 그랬지만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각종 특검법이 남발하고 각종 탄핵안이 남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장만할 보기 부끄러울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점을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특히 헌법기관을 공개적으로 이 망신 주는 행태, 예, 그것이 정말 이번에 우리 검사 탄핵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의 우리 지검에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쌍방을 관련돼서 그리고 또 중앙지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검사 탄핵들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부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우리 공정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킬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킬 그런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과도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정말 못된 잘못된 국회 갑질 중에 갑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국회의 의력에 의한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고검 그리고 수원고검 산하 우리 검사님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진행하던 수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고검장님,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와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원고검장님. 예, 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물론 당연히 참고해야 될 건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정상적인 수사가 영향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고성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야단을 쳐도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반성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없다면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겁박이 난무할 때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정말 저는 지난번 우리 박상영 우리 검사 여러분의 동료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수감 중인 범죄 피의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쪽에서는 공박하고 저쪽에서는 변호하고 이러한 정말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예, 공감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그렇게 다뤄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사위원회 이 자리는 사법부의 재판정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지난번 그 청문회장에서 이 장면은 국민들이 보시면은 마치 저쪽은 변호 측, 이쪽은 우리 검찰 측, 마치 이 자리가 법정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입법부에서 입법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이 법사위장에서 왜 법정의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수원재 감장님, 정상 아니죠? 시간을 주시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는 탄핵하라 마라 할 자격 없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그 사실 여부는 저희 수원지검 업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입니다. 그 두 분이 지난번 탄핵 청문회 때 채택되지 않은 것은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멈춰주세요.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계속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 양쪽 마치려고 다 조용히 했습니다. 하시고. 그 부분이 저희는 아쉬웠다는 자, 말씀 계속하세요.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시간 넣으세요. 예. 더구나 지난번 국방부 군사법원 그 국감장에서는 또 피의자 항명 사건에 연루됐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또 앞에서 증인으로 와서 저쪽에서 또 변호, 이쪽에서 또 공격. 예, 그래서 이렇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그랬고 또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장에서도 그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 방해, 사법 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공개된 국회에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최종적인 분쟁에 대한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좀 자제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질의와 자료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장님? 네, 그렇게 지금 국정감사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나라가 망할 때는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망할 땐 망하는 이유가 있겠죠. 몇몇의 정치 검사들이 이 검사장 욕심에, 승진 욕심에 정말 무수히 많은 평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을 정말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만, 욕심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지검장님, 네. 예, 이 혹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 뭐 다 무혐의거나 불기소, 불송치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제가 뭐 중앙지검이 처리한 한 것도 있고 예, 한 것만 사건이 말씀. 있고 네. 제가 처리한 중앙지검이 한 사건은 것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많이 물어보셨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도 그렇고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도 그렇고 중앙지검이 수사했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다 철저히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제가 근무할 때 처리된 사건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봐주셨고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불기소 처분의 주요 논거가 지식과 전문성이 없다, 시세 조정 관련 전력이 없다, 또 권오수를 믿고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란 건가요? 근데 이 논리는 저는 좀 그렇지 황당하던데. 않습니다. 피해자인가요, 그럼? 권오수를 믿고 투자했으니까 그 피해자 아닌가요? 시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어쨌든 2차 들어가기 전에 다 거기서 회수받고 피해자라는 2차에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주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봤는데 그렇죠. 네. 또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이 어려웠다고 쓰셨어요. 검찰의 브리핑을 보다 보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이 수사의 방향은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법조인 아닌 저도 논리적으로 조사할 때 다 이런 걸 보거든요. 핵심은 뭐냐? 돈의 흐름이죠. 근데 첫 번째 주가 조작 작전이 있었다는 점. 이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포와의 관계다, 주범들의 관계. 사실 검사라면 수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걸 파악을 안 할지?
주포들 간의 뭐 여러 가지 혐의 제가 나중에 반박은 다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23억 원에 대한 돈 출처와 방향, 그리고 주범들과 밀접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작전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23억 원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주범들과의 관계도 검찰 측의 브리핑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권오수에게 이용당한 거다. 밀접한 관계 맞지만, 여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개 계좌의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신한증권과 뭐 DB증권은 뭐 수요가 지났다 쳐도 나머지 대신과 미래에셋, DS증권에 대해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검찰 측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음,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 통정 매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러고 끝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임 계좌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거래에서 나오는 계좌에 대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2,600원, 2,650원 정도까지 조금씩 사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근거가 안 되죠? 일임 계좌에 대한 계좌 거래에 대해서 금액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권사 직원의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진술이잖아요, 이건.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인데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술이 확인이 안 된다. 미래에셋 주문 형태 HTS 관련됩니다. 제3자가 김건희의 계좌로 거래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증권사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모두 넘겼는데 주가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뭐 그런 관련된 진술이 없다고 하면 다 이게 무죄가 되는지. 아니, 무죄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하셔야죠.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기소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패소할 수도 있죠. 저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도 안 해요. 두 번째, 직접 운영 계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의 2010년 10월 28일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또 저기하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기하는 건 어려운데, 내부 정보를 파악한 사람이 당연히 또다시 통정거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정 안 하고 있고요. 김기현과 민태균과의 문자와 통화 녹취, 또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결해서 매도 주문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상황 및 피의자 인식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검찰의 브리핑은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놓고 증거가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했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머리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럼 상해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죠. 검찰이 아무리 수사권 다 가지고 수사 능력 출중한 분들이 모여 계시면 뭐합니까? 수사 의지도 없고 영장도 청구 안 하고 위에서 하면은 찍힐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참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은지,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도 왜 야당이 이렇게 승리해 가는지를 잘 못 느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송경호 검사장보다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럼 송경호 검사장이 좌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1부터 어렵습니다. 4차장이 다 초토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에 아마 송경호 우리 검사장님 부임한 지 2년이 넘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차장들도 다 아마 날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사장으로 다 승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천성 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승진을 다 했는데 그거를 무조건 좌천이라고 말씀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법무연수원 가는 것도 다 승진이라고 볼 수 있죠. 직급으로만 따지면. 근데 아무튼 저는 이창수 검사장님께서 이번에 이 기소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이제 뭐 2년도 안 남은 정권, 이 수사권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격화되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고생하신 평검사님들, 실무관분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그 피눈물의 대상이 정말 자기 승진 욕심에 정권에 충성하면서 검찰이 최소한으로 예전에 지켜왔던 그 자존심과 명예마저도 싸그리 망가뜨리면서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이 소환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가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있는데 누가 그걸 정당한 조사라고 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을사오적에 준하는 검사오적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제가 시간만 많이 주시면 설명을 쫙 드릴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해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를 이롭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제 4시간 저는 설명했는데 검사고, 예. 이창수 증인 네. 어제 4시간 설명했는데 아직도 설명할 게 더 있습니까? 네. 어제 다 보시지 않았어요? 자,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을 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